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오늘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보시면은 서로 돕고 서로 분리치고,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생을 우리가 잘 아는 낳다 이런 것보다는 도와주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오행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극을 하는 것, 그게 오행의 상생 상극인데 이것이 사주팔자를 푸는 가장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지만은 오행은 목화토금수, 이 오행이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거는 서로 도와주고 목은 화를 도와주고 화는 토를 도와주고 토는 금을 도와주고 금은 수, 다시 수는 그 목을 도와주고, 이게 끝없이 순환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의 이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담겨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건,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순환이. 우리 자연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면은 또 다시 봄이 오고 해마다 순환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옛날 사람들이 생활을 갖다가 잘 관찰을 해서 나온 결론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은 옆에 있는 거는 도와주지만은 하나 건너뛴 거는 극을 한다는 것. 이게 상극이다. 이렇게. 목은 토를 상극을 하고 화는 금을 상극, 또 토는 수를 막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극을 하고, 금은 나무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다시 목을 극을 하고, 수는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화를 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놨지만은 극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 금극목이 되는 겁니다. 이 오행의 상승 상극이라는 게 제가 좀 이따가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결국 그 우리 사주 명량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 세상은 음과 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화도 보면은 음과 양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고 그걸 하는 것도 반드시 좋고 나쁘고, 좋고 그다음에 그걸 하는 건 무조건 나쁘고, 또 이런 거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음과 양의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게 이제 제가 편의상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서 왔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생이 있고 거기 있는데 이거는 좀 전에 배운 것들입니다. 상생, 이거는 상극인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양으로 보면은 그럼 이거는 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명히 목은 토를 극을 하는 것입니다.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금극목 다 이렇게 다 극을 했는데, 보시면은 또 자연의 이치를 보시면은 토가 엄청 많은데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 토를 갖다 극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토가 너무 많고 토는 너무 많은데 나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목이 오히려 부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토극수가 돼야 되는데 한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물이 내려오면은 제방이 크면 다행이지만은 제방이 조그만하면은 그 제방이 그냥 물에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너무 많으면은 흙이 도로 떠내려간다. 이 반대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런 극이
이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면 꼭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분명히 불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큰 불이 났는데 뭐 밖에서 몇 개 가지고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물이 도로 증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말로는 화다수정, 화가 너무 많으면은 물이 증발을 해버린다. 마찬가지로 화극금, 쇠는 금을 녹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금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은 뭐 난로불이나 촛불 가지고는 그 금을 녹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이 많으면은 불이 꺼져버린다. 금다화식. 또 금은 칼은 분명히 나무를 자를 수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런 아름드린 나무 같으면은 조그마한 이 연장 가지고는 그 나무를 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많으면은 금이 부서진다. 목다 금결 이렇게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또 오행 속에 음양이 있고 또 그랬듯이 거기 있고 거기 있으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항상 이렇게 사물은 반대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도 보면은 이 부분은 앞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런데 이 생이 너무 많을 경우에 쉽게 보시면은 목생화가 돼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그 불이 꺼져 버린다는 거죠. 나무가 수백 그루가 있는데 조그마한 그 불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반대로 너무 많으면은 목생화가 안 되고 목이 꺼져 버린다. 가장 대표적인 이걸 보시면은 분명히 수생목이 되어서 나무는 물을 주면은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너무 많으면은 결국 그 나무는 물에 떠버리고 밑에 물이 흥건하면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생이 돼야 되지만은 너무 많으면은 이거는 수자목부로 해가지고 나무가 떠버린다 이런 의미고 또 화생토가 돼야 되는데 화가 너무 많으면은 그 땅이 불에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너무 많으면은 땅이 척박하게 되어버린다. 화다토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토생금이 돼야 되는데 토가 너무 많으면은 금은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은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고 자기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너무 많으면은 금이 묻혀버린다. 토다 금매. 금생수가 되어야 되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은 이 물이 탁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금다 수탁.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너무 과할 경우에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생목이 저희 명작에서는 이걸 갖다가 엄마가 자식을 도와주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엄마의 지나친 사랑은 너무 과도한 사랑은 그 자식을 버려버린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배우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도와주는 게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다. 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요거가 조금 다른 의미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목생화가 되는데 원래는 목생화를 하면은 목도 자기 역할을 다하고 화도 자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화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 나무가 타버린다는 겁니다. 도와주다가 오히려. 또 마찬가지로 이 토척이 되었지만은 화가 화생토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토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 화가 도리어 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꺼질 식자인데
토가 도리어 꺼져버린다는 것이고, 토생금이 돼야 되는데 금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그 토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다금침이라 해서 금생수가 돼야 되는데 금은 조그만한데 수가 엄청나게 되면은 그 금은 그냥 물에 깔아앉아 버리겠죠. 보이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수생목이 돼야 되는데 목이 엄청 크고 너무 많은데 물은 조그만하다. 그러면 그거 결국 수가 그냥 수축 쭈그러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못하고. 이게 보시겠지만은 자 생이 양이라 그러면은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면에는 이렇게 양이 있으면은 음이 있고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반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꼭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수생목인데 수가 너무 많으니까 나무가 떠버리면 나무가 썩어버리겠구나. 안 되겠네. 그 다음에 토생금인데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이 그냥 묻혔어. 제 역할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금이 묻혀버리겠구나. 그다음 이제 뭐 화생토인데 화가 너무 많으면은 땅이 타버리겠구나. 그래서 화다토축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이제 이거는 이제 극의 경우에는 토다목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배운 생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리죠. 예, 요거하고는 의미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도 있지만은 또 그 내면적으로는 이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표로서만 보면 설명이 잘 안 되실 건데 그럼 이제 사주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주로 보는 상생상극자 1 해놨는데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생하고 극 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하나 예를 보시면은 이 사주에 있어서 일간은 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게 나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인데 저 정화가 보면은 일단 인월달에 인월에 태어났다.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지상으로 보면은 이게 양력으로 2월을 말하는 겁니다. 양력 2월을. 그러면 아직까지 추위가 다 가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불이 잘 붙으려면은 옆에서 나무가 도와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목이지 않습니까? 목 중에서도 무람들이 큰 나무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늘에 태어난 정화가 약간 쌀쌀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힘도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 옆에 있는 큰 정화가 옆에 있는 큰 간목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불은 활활 잘 타오르겠죠. 그래서 이 정화일간 나 자신은 정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은 5월에 태어난 을목이 5월에 태어난 을목인데 5월달은 더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을목은 이 목이 뭐 다른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건 자기 스스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을목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밑에 지지까지 또 나무기 때문에 이 을목은 힘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옆에 있는 정화를 갖다가 도와주고 이거는 이제 사주 용어로는 식신이라 그러는데 이제 왕성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월에 태어난 을목이 자기 중심도 강하고 힘이 충분해서 옆에 있는 화를 쳐다봐서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 을목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경금은 수룰에 태어났죠. 수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할 때 여기 있는 수류였는데 이거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금의 계절이고 금의 기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자기 기운이 강한 수류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거는 완전 원석이구나. 근데 그 경금이 일지에까지 밑에까지 또 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히 아주 단단한 강철이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딱 이 병화가 있는 겁니다. 병화. 그 병화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재련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경금 일가는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금생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도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힘 있고 옆에 불이 이렇게 그 관을 이게 이제 관이라는 건데 관이 잡아주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옆에 일을 의미하는 상관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 생활을 잘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일간들을 도와주는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 이렇게 밑에서 요건 이렇게 수생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생을 말하는구나. 상생. 마찬가지로 또 목생화. 이게 상생을 말하는구나. 화생토. 이게 상생이다. 상생. 근데 반대로 보시면은 이 날에 태어난 무토가 옆에 보니까 또 이 넓은 땅인데 옆에 또 넓은 땅이 또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넓은 엄청난 땅이겠죠. 그런데 그 땅에도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땅에 나무가 되게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목곡토 나무는 토를 거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곡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땅은 맞는데 밑에서 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를 이렇게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는 보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화생토는 되는데 수생목은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옆에 있는 게 이렇게 내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인데 또 밑에 물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센 물인데 그러면은 이 물은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옆에 불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극이 되는 거겠죠. 수극과 물론 나중에 이제 합도 되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그냥 그걸 보시면 돼요. 이게 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남녀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은 혹시나 또 내 사주가 적은데 해석을 저렇게 하는구나. 별로 기분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남녀 구분을 안 했고 이렇게 되면은 요게 생이고 요게 극이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도 보면 일간이 간목 제가 청간간목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항상 당당하고 의젓하다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그런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진월에. 아까 말씀드린 인묘진 요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목기가 강하다 그랬지. 그런데 여기도 다 목입니다. 목. 그런데 그 목이 진월에 태어났구나. 그러면 이 간목은 되게 자기 힘이 강하겠구나. 그러면은 이 간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간목은 할 수 있는 게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목생화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거는 이거는 이건 또 토가 와야 되네요. 목생화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거는 이제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힘이 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생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 했으면은 여기 화나 토가 와야 되는데 여기 반대로 보면은 나를 쳐버리는 금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금이. 그래서 이 참 사주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이 들면은 조금 일이 뜻대로 안 되겠구나. 뭐 사업을 하시든 회사 생활을 하시든 나이 50대 중반 넘으면은 일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사주 팔자가 있으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거는 선생님이 따라가지고 뭐 다 틀리겠지만 그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의 가장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게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겁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일간이 뭐 이럴 경우에 다 이게 금생수하면 이게 이제 도와준다는 생이구나. 그다음에 수생목 이게 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수국화 이게 이제 그걸 하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다음에 목국토 이게 소위 말하는 극이구나. 근데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도움을 많이 받는 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주도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사주가 편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주처럼 이 일간을 도와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토를 도와주는 거는 화가 도와주는데 이 사주는 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주는 화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이 사주 자체에 아예 없네. 그래서 조금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생상극 가장 기본적인 거 상생상극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뒤에 말씀드린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목다 화식이라고 써놨는데 일간은 나는 정화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일간이 정화이기 때문에. 그런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묘월이면은 3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참 꽃 피고 자라기 제일 좋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여기도 목, 여기도 목, 여기도 목, 여기도 목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불은 그냥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목다식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목이 많으면은 사주에 토는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국토가 되어버리니까. 목국토. 그래서 이 사주는 토하고는 인연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또 금도 안 좋다는 겁니다. 왜? 금은 목다 금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도 인연이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목다 화식의 사주인데 생이 꼭 많은 게 좋은 건 아니구나. 적당하게 있는 게 좋다. 그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양오행의 과다불급 많고 적고가 중요하다고. 상생상극 다음 것도 많은 거 과다불급인데 이거는 너무 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생상극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